이슈 토론 이재희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순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광양시의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사업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라남도 민주당 이명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전남도 의원 이명석입니다. 네, 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세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세훈 의원입니다. 네. 오늘 이 두 사업 민생회복지원금과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사업 사실 뭐 받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또 찬반이 좀 있는 사업인데 하나하나씩 먼저 얘기 나눠보죠.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이제 신청하고 있죠? 어떤 건지 이세훈 의원이. 네, 저희 이제 순천시에서 지난 2회 추경에 의회에 580억을 그 의회에 제출해가지고요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까지 접수를 받고 2월 28일까지 이제 그거를 다 써야 되는 그 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한 사람당 2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지주 상품권으로.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순천시 공직자분들께서 거의 뭐 쉬지 못하고 지금 지주 상품권 세고 있어요? 이제 다 세셨죠. 그래서 이제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새벽까지. 네. 28만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순천시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세훈 의원은 생각은 견해는? 저는 이렇게 현금성 지급은 저희 보수에서는 좀 지향하는 그래서 편이에요. 국민의힘은 이런 거 좀 네, 싫어하잖아요. 예. 지향하고 있는데 이제 또 순천시 이제 의회 의원으로서 또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번에 지방채를 내지 않고 또 이거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저희 그 노광규 시장 그러니까 민선 8기 때는 네. 이런 지원금 자체를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허석 시장 때는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세출 조정하고 세출 구조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방세가 안정적으로 증가해서 지급하고 또 올해 2월에 민주당 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께서 민생지원금 지급하라고 이미 많이 바람을 넣어놓으셔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급을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더라고요. 왜 순천시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라고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 2월에 그 네. 플랜카드가 그리고 지방 저희 순천시의회 기초의원들하고 또 도의원들도 기자회견을 다 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했죠. 지금은 아니고. 예, 지금 또 그때 이제 약간 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2월 예. 그러니까 이게 25년 2월 초에 그거를 좀 한 달 넘게 끌고 가서 시민분들한테 좀 많이 이슈가 돼 있는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줘도 좀 불안하고 안 줘도 좀 불안한 좀 상황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네요. 네, 저는 예, 지방채 안 하고 지방채 안 쓰고 이제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질문할 거리가 좀 생겼는데 네. 이명석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할 게 있으면 해보시죠. 순천시의 그 순천시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세훈 의원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너무 물론 막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해서 안 돼요. 저 보수예요. 아무튼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네. 예. 물론 이제 지자체 집행부의 의견과 또 이제 시의회를 거쳐서 뭐 승인된 부분이니까 네. 제가 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긴 좀 살짝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보면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액적으로 총괄 금액으로 보면 금액이 580억 정도 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이제 순천시에서 시민들이 좀 원하는 부족했던 부분들, 불편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히 좀 쓰실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네. 이제 이건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약간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이 안 되셨는지. 당연히 고민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100% 이제 재원으로 이제
그 했길래 네. 이번에 추경할 때 제가 좀 살펴봤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또 예산실장하고도 좀 더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그 저희 이제 민선 8기 저희 순천시 이제 의회 9대 의회 때 이제 이끌어 나갔던 그 순천 재정을 보니까 3년간 재정이 악화되지 않고 정말 좀 많이 좋아졌었더라고요. 특히 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아니 지금 물어본 거는 예, 580억이란 돈을 왜 쓰냐라는 게 아니고 네. 그거를 왜 선심성에 쓰냐, 좀 더 장기적인 미래적인 곳에 예산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신 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적인 투자 쪽으로. 아, 네. 그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매년 이게 반복이 된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노광규 시장이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했다면 문제가 됐을 텐데 이번에 거의 4, 5년 만에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 일회성이다. 예, 네. 저는 일회성으로 보고 이제 이거는 계속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사실 수입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수입을 네. 잘 이제 많이 는 거를 이제 구조 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근데 고민을 했을 때 만약에 재원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통합 재정 기금에 쓴다면 좀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런 계속 부분은 똑같은 얘기. 예산은 됐고 그러면 예. 제가 질문을 할게요. 따르게 왜 지금 줘야 돼요? 2월에 안 줬는데 왜 지금 줘야 돼요? 2월에는 그때는 아니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재정이 형성된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아니 사실 내가 했는데 순천시 예. 그 공무원이나 순천시장한테 예.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도전적이거나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니요 그게 그 아니고 다른 데서도 얘기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이 시기에 주나 다른 지자체 그렇죠. 다 주는 네. 2월에는 왜 안 주고 12월에 주나 왜냐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2월에 줄 때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딱 빠지고 그렇죠. 12월에 예. 너만 따로 딱 주니까 이건 완벽하게 너만 돋보이는 그 정책 정확하십니다. 아니냐. 예, 예. 아, 그 말씀이세요? 예, 그 말이죠. 예, 예. 2월에 그때 민주당에서 이걸 주장을 했을 때 국가에서 뭐 네. 주라는 게 아니고 저희 순천시 재원으로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 줄 거예요? 그 그거는? 전에 예산 상황을 봤을 때 네. 상당히 뭐 적자가 없이 네.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형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올해 2월 달에도 충분히 그 예견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줘야 돼요? 아, 그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죠. 네, 그런 논리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예산 왜냐하면 상황이 나쁘진 않았다. 예. 똑같은 상황이었다. 3년간의 추이를 지켜봤었죠. 근데 이게 제가 괜히 시장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게 아니고 어. 저도 저희가 그때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그 기자회견 했을 때 저희도 전혀 몰랐어요. 의회에서 전혀 논의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때 당연히 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때는 그러면 뭐 10월에 주지 아, 그때는 않았냐? 당연히 줄 수 없다는 건 예. 무슨 말이야? 아니 그때 그럼 돈이 어떻게 어디에서 줄 거예요? 통합재정 기금에서 빌려서 쓸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때는 그러면 지방채 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예산이라는 게 네. 작년 말 올해 쓰는 예산은 작년 말에 예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 경영 예산도 봄쯤에 결정이 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최후 한번 추경이 하고 언제예요? 11월이었죠. 아, 요거? 네. 아, 결국은 추가 경정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니까 이번에 줄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네네. 예, 예,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은 추경 때 이걸 올렸었고 추경하기 전에 근거가 없었어요. 민주당에서 계속 이거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럼 근거가 이번에 있어야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뭐예요? 이번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죠.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례의 근거가 있지만 이건 재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주장했을 때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 지금 근거는 뭐냐? 지금은 그 전에 조례를 통과시켰죠. 시장이 아, 올려서. 그래요? 네. 올려서 그 다음에 추경을 올린 거죠. 그러네. 그러면 작년 올해 2월에 안 주고 예. 그 안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죠. 근거를 만든 후에 예. 이번에 추경을 해서 그랬죠. 줬다. 네. 그러면 이게 맞죠. 그럼 왜냐하면 네. 조례랑 절차상 문제가 없죠. 예, 예. 왜냐하면 조례하고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렇죠. 조례가 예. 올라오고 이번에 추경이 오케이. 11월 올라온 거예요. 훌륭하게 방어하는 거 같고 그러면 내가 아니, 꼭 순천시 대변한 거 됐는데 아무튼 그 이명수 의원한테 그러면 하나는 민주당에서 보면 민주당은 2월달에 그렇게 주라고 해놓고 지금 주면 그러면 지금은 노광규만
돋보이는 것 같으니까 똑같이 약간 선심성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은 똑같은데 야 노광규가 돋보니까 이번엔 싫어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좀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예. 아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네. 이제 어차피 다 그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기적인 문제였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보면 주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순천시는 어렵다고 한 번도 그때 당시에도 그 지원금이 없었죠. 알고 계시죠? 예. 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순천만 국가정원이라 네. 국가정원과 순천 그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 큰 어떤 사업이 좀 무거운 좀 주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마찬가지로 순천 그때 당시에도 뭐 순천 시민들이 상당히 그 지원금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거든요. 주변 지역하고 비교돼서. 근데 이제 지금 그래 거의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니까 그렇죠. 약간 예. 좀 그런 건 있었죠. 인근 광양시하고 비교만 했을 때도 광양시는 그때 세 얼마 번을 냈어요? 받았었어요. 네? 3번. 3번. 네, 근데 아 그래 광역시 어떻게 받았어요? 예. 예, 광양시가 3번 받았습니다. 올해? 아니요. 그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걸치면서 아. 그 시기 때. 근데 순천시는 그때도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예. 처음 주는 거라 했잖아요. 네. 노광규 시장 돼서 처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정윤아 시장은 벌써 3번 줬고. 코로나 때 허석시장 때 저희가 한 번 주고 그리고 그 소상공인한테 또 한 번 주고 그랬었나? 그렇게 됐었어요. 아, 선별적으로. 예, 예. 선별적으로. 예. 근데 이게 그 허석시장 때도 통합재정기금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예. 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갚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통합재정기금에서도 빌리지도 않고 그냥 이거를 잘 계수 조정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 수입도 많이 증가를 했고 2000년도보다 거의 30%에서 뭐 2배 증가한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활용했다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시기상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네. 예, 왜냐하면 또 특히나 26년도에는 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네. 민주당한테 쓴소리 한마디 할게. 민주당에서 처음에 국가에서 그거 줄 때 다 선거 전에 줬어요. 안 그래요? 근데 기억이 그 잘 안 얘기를 납니다. 안 민주당에서 납니다.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또 선거 끝나고 선실성으로도 줬죠.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튼 뭐 저는 순천 시민으로 받아서 좋고 아, 그래요. 네. 네. 뭐 더 공개할 거 없어요?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또 지자체 의원들이 다 승인을 하신 부분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사실 조심스럽네요. 예, 네. 좀 그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그분들은 조금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기가 좀 늦었다. 뭐 이 정도지. 이거를 주는 거에 아니 대해서는 뭐 추경할 때 민주당 시의원들도 찬성표 던졌으니까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저희 민주당 20명 그렇죠. 넘으시니까. 의회 승인 사안이니까. 예, 뭐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 옳고 그름을 네, 하자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네.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사업 이거 얘기해보죠. 이건 저는 이거 처음에 광양시가 한다고 할 때 좀 의아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우리 이명석 의원이 설명해 주세요. 아, 예, 그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일반 장학금 외에 생활 장학금 우리가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이제 학자금 대출이나 뭐 대학생 장학금을 받는데 이 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용돈이나 주거 아니면 생활비 이런 부분들도 교육비에 일단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양시에서는 대학 장학금 외에 대학생 생활 장학금이라고 이번에 이제 근데 생활 장학금이나 네. 그냥 장학금이나 어차피 돈으로 주는 건 똑같잖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대학 학생이 알아서 하는 그 거고. 대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그 자기가 실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대학교 그 납부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납부금을 만약에 이번에 300만 원 내야 네. 되면 만약 여기서 100만 원 지금 그 100만 원이 그렇죠. 그 300만 원에 네. 써야 되는 건데 네. 이 생활 장학금은 100만 원을 주면 그건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렇죠. 거구나. 예.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게 있는데요. 예. 뭐가 있냐면 광양시에 있는 모든 대학생이에요. 광양에 소재를 두고 있는 모든 네, 대학생들한테 주는 광양시 거죠. 주소를 주소를 두고 네, 있는 모든 근데 대학생. 그러니까 기본 조건들은 좀 있지만 여기 있는 대학생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학생도 학생이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소를 두는 사람. 그다음에 얼마 주는 거예요? 저희가 350만 원입니다. 1년에 350만 원? 네. 그럼 내년 한 해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아니요. 장기적으로. 계속? 네. 어.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요?
350만 원 엄청 주네. 아, 광양시에 있는 대학생들은 너무 좋은 거죠. 아니, 예. 근데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 추산치를 가지고 네. 다른 국가 기관하고 나와 네. 있던 자료를 대- 근거로 대략 뭐, 네. 예. 근거로 해보면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면 저희가 되잖아. 한 예.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0억. 예. 예.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7,000명에서 8,000명 사이 정도 네, 나와요. 그러니까 네. 100억. 그러니까 매년 100억씩 네. 이제 주겠다는 거고. 통과됐어요, 이거는? 네, 통과됐습니다. 아. 여기에 대한 우리 이명석 의원의 생각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까 네, 똑같이 저는 이제 해봅시다. 예. 이승원 의원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과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사업이고 특히나 관양시는 계속 사업이고 물론 부모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워할 일이죠. 네. 부담도 적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적인 부담스러움도 지자체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예산도 많을 건데 네. 조금 우려는 됩니다. 좋지만은 우려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철강 산업,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아, 상당히 재정적 압박이 네. 계속 올 것이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아지면 좋겠지만은 지금 산업 현장에서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그렇죠. 사업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어떤 광양시 재정에 압박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예, 그거를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일괄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예. 그러면 그 100억을 어디에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실까요? 저희 자체 재산입니다. 자체 예산. 이것도 뭐 조례해가지고 저희도 뭐 지방채 이런 게 통과해야겠지. 아니고. 예. 지방채나 기금에서 쓰는 예,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면 다른 사업이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똑같은 서로.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피디님이 질문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문 읽어보니까 거주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학을 상관없는지 여쭤보려 했는데 그럼 다른 대학을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광양시에 주소가-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네. 그러면 현금으로 다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예, 돈이 안 들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년이 유출은 안 되겠지만 청년 유입이 아니 청년 유입에는 유입도 유배는 아무 상관이 네,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건 유출 유입이 되면은 이게 좀 생활 인구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다는 이게 근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거주 조건이 이제 기본 조건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3년 이상 관양에 아니 주소를 그건 두고, 상관없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도 물어보는 마찬가지고. 거는 이 돈을 100억을 주는데 네.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렇죠. 청년 인구의 유입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이게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접근이 거의 안 지역 된다. 경제 활성화를 보는 접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다른 이거는 우리 다른 관점이에요. 자체 관양 시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시민의 뭐요? 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방법이지. 교육 복지적인 차원이죠. 예. 교육 그렇지. 복지적인 차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태동을 보면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각 22개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매년 12월에서 11월 정도에 그 사회조사 요원들을 고용을 합니다. 네. 도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이분들이 다 가가호우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사회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요. 거기 이제 그 응당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이 관양시도 2024년도에 나온 사회 지표 아무튼 그건 뭐 그걸로 상관없고. 근거를 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근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럼 아까 질문 더 할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청년보다 더 아래 어찌 보면 대학생들한테 이걸 네. 주는 거에 대해서는 청년이죠 거기도. 아니, 청년은 맞는데 청년은 이제 45세, 49세까지니까. 근데 그 되게 공부하기 힘든 우리 친구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돌지 않은 거는 아무튼 지역 그러니까 경제 관점이- 부분은 그렇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광양에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은 뭐예요? 그 상대적 박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예, 친구들도 같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예. 자격증을 딴다든지 네. 그다음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 패키지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금액의 조건을 맞춰줘요. 그럼 무직은 아. 안 주는 거예요? 그러죠. 예. 무직은 좀 무조건 그럴 수 활동을 있죠. 해야죠. 그렇죠. 활동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취업을 그-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다는 거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돈까지 합쳐서 100억이 되는 거예요? 네, 좀 예, 딱- 지금 예상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뭐 데이터는 이제 첫 해 시행을 해보면서 네. 학생 수가 조금 이제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광양시가 이런 거는 좀 선제적으로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그때 아기 나면은 이게 출산지원금도 광양이 정말 많이 네. 줬었거든요. 그래서 광양만 지금 인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좀 눈에 보이고 확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광양 정도 인구 증가는 훌륭한 거죠. 아, 그럼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저 그때 출산하고 그럴 때 되게 네. 광양 많이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100만 원씩 줬었네. 뭐 공격하다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 아니, 이제 이거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 그때 우리 순천시는 하나도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20년 전에. 근데 광양시는 그때 100만 원인가 그때 지급을 네.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소를 옮길 수밖에 근데 아까 없지. 저희 PD님 그 이제 제가 근거를 잠깐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우리가 사회 지표에서 항상 나왔던 부동의 1위가 양육비와 교육비예요. 아, 부담이. 그래서 이런 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이 제일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양 만든 시민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그렇죠. 차원에서 예. 이거는 출발한 거다. 네. 이게 재원만 마련된다면 제가 봐서는 이거는 확장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저는 좀 찬물을 좀 끼얹을게요. 저는 사회복지 정책 중에 네. 이런 게 어느 순간 이게 맞으면 돈을 네. 받고 네. 그 순간 그게 안 맞으면 못 받고 나는 이런 사회 정책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학교 올해 졸업한 애는 어이씨 나 휴학을 한 2년 했으면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 이런 게 나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럼 만약 제가 받고 싶었으면 제가 애기 한 명 더 낳는 거랑 아니 다른 게 뭐가 몰랐지 이런 있어요. 정책이 시행될 줄 알았나. 근데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자꾸 복지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상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를 조금 더 광양 지역에 아까 우리 이세현 의원이 말한 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건데 광양에 옛날에 광양 보건대가 있고 한려대가 네. 있고 할 때 그 대학들 어려웠을 때 지금 둘 다 바보처럼 됐잖아요. 네. 대학 학교 이렇게 하면 또 대학 관계자들 하는 그러니까 힘들게 됐잖아요. 그 전에 이런 걸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세훈 의원이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아름답게 광양시 사업을 아름답게 끝냅시다. 예. 아니 재원만 마련이 되고 네. 예 그게 저는 그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 아니, 청년 네, 그 예. 350 1년에 350인가요? 1년에 350. 예, 이거는 이제- 그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생 때 보면 아또 왜 그러세요? 평균 등록비가 68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외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돈하고 그다음에 주거비, 뭐 통신비 부대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네. 거기에 대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D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우리 이세훈하고 저하고 네. 한 1, 2년 후에 광양시 주소지를 옮겨서 아, 우리 딸도 맞다. 이제 곧 대학교에 가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최소 3년 기준이기 때문에 안 되네. 아이고 저희 아들은 안 되겠네요. 예,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이제 연말이고 올해는 마지막 방송이 됐을 텐데 끝으로 한 30초씩 뭐 청취자들께 한 말씩 하고 마치죠. 제가 여기 출연한 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예. 근데 참 1년 동안 1년 반 넘게 하는 동안 정말 재밌는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힘든 고비 넘긴 것 같고요. 내년에도 좋은 이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예,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한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정 출연한 게 그 정도 됐는데 물론 이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워가고 또 특히나 우리 야당이신 또 이세훈 의원님과 함께 또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부분들 예. 이해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명수 의원이 연착률 아주 잘했어요. 그죠? 예. 그래.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예.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윤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